일본에서 닭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치를 켜다 현병욱입니다. 네 번째는 분해의 문화입니다. 원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은 분해에 굉장히 능한 것 같습니다. 잘게 잘라서 현상을 분석하고 여러 개로 쪼개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재래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육 코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꼽사리처럼 곁들여 판매하는 것이 닭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닭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닭 한 마리 정도만 팔거나 아니면 큰 부위로 가슴살, 다리살, 날개살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분할해서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로 저렇게 다양한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나 생각이 될 정도로 다양한 부위로 분해를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닭의 내장까지도 부위별로 진열을 해 놓아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진열해 놓았습니다. 같은 닭다리라도 세로로 잘라서 가로로 잘라서 뼈채 잘라서 뼈를 발라내서 순살로만 등등 닭다리 한 부위를 가지고도 정말 여러 가지 부위와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덩치로 따지자면 닭은 소와 돼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닭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은요, 닭이 소와 돼지보다 더 큰가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부위로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분해에 굉장히 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합에 굉장히 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키야키와 불고기입니다. 스키야키에 들어가는 재료와 불고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고기를 만들 때 고기, 야채, 양념을 한꺼번에 재어서 이틀 정도 숙성을 한 다음 구워 먹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스키야키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고기 따로, 야채 따로, 양념 따로 조리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곤 합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도 일본은 잘게 쪼개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합쳐 결합된 모습으로 음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닭을 정말 다양한 부위로 나누고 그것을 세밀하게 쪼개어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이런 데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치 내 것 같은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만드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라멘은 원래 일본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음식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기의 문화에 맞게 자기 스타일대로 개발해서 발전시켜 라멘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중국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일본 라멘이라는 문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커리는 원래 인도 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카레 하면 일본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일본 삿포로 지역에 가면 스프 카레라는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커리를 가지고 일본의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야끼니쿠도 일본의 전통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불고기가 일본으로 전해졌고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개발하여서 야끼니쿠라는 음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야끼니쿠 하면 불고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야끼니쿠 하면 한국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불고기를 가져다가 야끼니쿠로 만들어내어 일본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돈가스는 어떤가요? 돈가스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슈니첼이라는 음식이 원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슈니첼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 돈카츠로 만들어냈습니다. 돈카츠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돈카츠는 일본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함박 스테이크는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또 함바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유행하는 많은 함바그 집들도 일본의 이런 문화를 고스란히 가져온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위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일본을 떠올리곤 합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시작된 라면과 커리를 가지고 일본식 라멘, 일본식 카레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야키니쿠, 돈카츠, 함박. 일본식을 굳이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이 음식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만들어내는 능력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식당 중에는 프렌치식 일본 음식을 표방하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물을 푹 쪄서 우리가 마치 오뎅 국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무처럼 오뎅을 푹 찐 다음 그 위에 소스를 얹은 프렌치식 일본 음식입니다. 원재료인 무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방식으로 쪄냈지만 위에 얹어 올린 소스는 포타치노 소스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은 프렌치 오뎅 무 포타치니입니다. 포타치니는 제가 먹어봤을 때 꼭 양송이 스프 같은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 오코노미야끼였습니다. 오코노미야끼에 치즈를 녹여서 퐁듀처럼 올렸습니다. 퐁듀는 원래 스위스 음식입니다. 프렌치식을 표방한다는 이 식당에서 스위스의 방법까지도 가져다가 마치 이 음식은 자기들이 먼저 만든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안의 내용물은 오코노미야끼지만 겉을 싸고 있는 것은 치즈였습니다. 사실 이 음식을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오코노미야끼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꼭 예쁘게 만들어진 서양의 음식 같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문화와 결합하여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본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없었던 낯선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일본은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더하여 마치 있었던 것처럼 원래 이런 것을 했었던 것처럼 익숙함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고 마치 내 것과 같이 만드는 일본의 문화가 이러한 연유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컨셉 트립을 다니다 보면 두 나라의 문화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살아온 문화를 바탕으로 생각들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음식도 식당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에서 살았느냐,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와서 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적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통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외식도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의 외식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치를 켜다의 현병욱이었습니다.